출발 부동산 여행. 안녕하세요, 전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정준모입니다. 네, 형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네네. 계약 해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계약도 우리가 절차가 있고요. 협의가 있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 해지도 과정이 있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보편화된 계약 만료에 대한 해지가 있고요. 계약 만료요? 네. 그 다음에 자동 연장이 됐을 때 계약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의사항이 많은 계약 기간 중 만료가 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계약 완료가 됐을 때 계약 해지인데, 이것도 서로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일방 당사자만 아무 한 사람이라도 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은 계약 완료 시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이 뭐냐면은 임대인은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최소 만기되기 1개월 전,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2개월이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1개월인데요. 1개월 전에는 세입자한테 우리가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계약 해지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1개월 전에 해지 통보 의사를 하게 되면 계약 완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둘 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해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임대인은 그 기간을 완료하기 전까지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전, 앞으로 개정이 되면 2개월 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가 없고요. 중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할 수가 있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게 네. 있는데 계약을 초반에 할 때 1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계약 기간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와 2년으로 했을 때 뭐 틀린 부분은 없을까요? 1년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2년을 주장을 하고 2년짜리 안 하면은 계약을 안 쓰겠다고 해요. 그 집주인이 1년, 2년에 대한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에 그렇죠. 대한 이제 주도권을. 처음에 계약 쓰기 전에는 임대인이 대부분 주도권을 많이 잡아요. 임대인이 계약을 안 쓰겠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세입자가 계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짜리 계약은 있을 수가 거의 없는 거네요. 요구는 해서 집주인이 1년짜리 계약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게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집주인이고요. 임차인은 세입자죠. 세입자.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집주인, 세입자라는 표현보다는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입에 더 붙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안 맞아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편하게 집주인, 세입자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네. 만약에 1년을 계약하고 나서 네. 연장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1년 계약했으니까 너 나가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1년짜리 계약을 둘이 썼어요. 근데 세입자는 나는 2년을 채우겠다 해도 집주인은 말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년을 채워야 되고 집주인은 1년짜리 계약을 쓴 거를 너 2년까지 살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불리한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불리하다는 게 거기서 불리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장은 집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집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궁금한 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봤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이제 계약 완료 전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인데 세입자분이 근데 이런 경우가 부동산을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가장 많이 발생된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집주인한테 전화 걸어서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집주인이 뭐라 그러죠? 다시 대신 들어올 사람 구해놓고 그렇죠. 나가세요. 맞습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계약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너 계약 완료 안 되고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입자는 대부분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놓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고 세입자가 맞춰지면은 그때 나가라. 계약 해지 완료가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PD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입자가 기간을 다 못 맞췄으니까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 건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설왕설래가 아니고 집주인과 세입자. 그거는 법제처에서는 법 조문에는 사실 기존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 조항에는 단서 조항이 단 협의가 없을 때는 이제 대부분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집을 나가겠다 얘기할 때 그 중개수수료 집주인이 내야 될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둘이 협의를 보셔야 돼요. 네. 협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이거는 판례도 나와 있고요. 판례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저희 이제 PD님이 거기에 자막에 넣어드릴 겁니다. 네. 네. 그 세 가지를 다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보증금을 돌려 못 받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해지가 완료가 된다고 해도 보증금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 돌려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걸 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안전장치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지는 했지만 돈을 못 돌려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궁금하네요. 돈에 대한 얘기니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네. 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들었고요. 그에 대한 주의사항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하셨고요. 네. 오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와 좋아요,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